네, 네, 안녕하세요. 저 LG CNS AWS 론치 센터의 손은영이라고 하고요. 어, AWS 론치 센터라는 AWS랑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실 AWS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데브옵스도 하고 그리고 개발도 하는 그런 조직에서 클라우드 AWS 데브옵스 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제목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목이 굉장히 거창한데요. 개발자가 사는 세상의 이정표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요즘 플랫폼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고객들이 시장에서 점점 늘어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개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많이 대두를 하면서 POC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부적으로 구축을 해보고 그리고 고객사에도 구축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앞부분에서는 우선 데브옵스나 아니면은 플랫폼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가지고 조금 긴장되는데요. 네, 몇 분 아는 얼굴도 보이는데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은 마지막에 받도록 할 텐데요. 중간에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데브옵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 분들이 데브옵스는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왜 데브옵스로 시작을 했느냐 하면 개발자들이 실제로 개발을 하는 그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게 최근에는 데브옵스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한 다음에 이거를 프로덕션에 가장 빨리 적용을 하게 하면서 그다음에 퀄리티까지 그 같이 제공을 하도록 하면서 개발자들이 데브옵스 개념이 나오기 전과 나온 후에 실제 개발하시는 그 환경이나 아니면은 개발하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데브옵스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데브옵스라는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각 조직마다 우리는 데브옵스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그 요소들이 다 다른 것 같고요. 사실 플랫폼 엔지니어링도 지금은 조금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면은 데브옵스를 왜 하는 건가? 개발자들이 운영을 같이 하고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개발을 같이 하면 데브옵스가 되는 건가? 이런 거 관련해서 다들 초기에는 이게 무슨 개념인가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요. 결국은 퀄리티 앳 스피드라고 해가지고 빠르게 적용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품질은 아니 최대한의 품질을 적용을 하는 게 데브옵스 개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데브옵스라는 개념도 그렇고 MSA라는 개념도 그렇고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실제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런 중요한 소프트웨어들이나 아니면 개발된 코드들을 어떻게 비즈니스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런 데브옵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의 요소들도 보면은 처음 나왔을 때랑 그 다음에 지금이랑 다르거든요. 그렇게 계속 변화를 한다는 거는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 변경되면서 이런 비즈니스의 가치들을 최대한 빨리 시장의 고객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데브옵스 개념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데브옵스 요소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나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결국 데브옵스를 우리가 하고 있어라고 하면 우리는 기 쓰고 있고 CI/CD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자동으로 배포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데브옵스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오토메이션이 데브옵스의 굉장히 큰 부분이지만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개발자들이 내가 비즈니스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비즈니스 가치를 빨리 전달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거 누구 담당자지? 이거 안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실제로 중간에서 관리를 하면서 다 같이 확인할 수 있게 상황 인식도 좀 더 쉽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와 실제 개발과 그 다음에 인프라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협업이 잘 될 수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데브옵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데브옵스는 지금 오신 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플랫폼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잘은 그렇고 많이 들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안 물어볼 거거든요. 지금 뭐 여쭤보려고 손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어느 레벨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제 생각엔 여기 플랫폼 엔지니어링 실제로 도입하고 계신 조직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긴장도 되거든요. 플랫폼 엔지니어링 들어보신 분 한 번만 더 손들어 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두 분밖에 손을 안 드셨네요. 그러면은 제가 좀 마음 편하게 플랫폼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옵스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MSA도 그렇고 사실 학교에서 먼저 나온 개념이 아니고 필드에서 실제로 쓰면서 그럼 우리 이거 데브옵스라고 부르자, 이거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자라고 해가지고 막 누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설명하고 이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어제 LG전자 띵큐 팀에서도 플랫폼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한 세션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걸 잠깐 들었었는데 그것도 같이 들으시면은 여러 시각에서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보는 걸 좀 잘 비교해 보면서 좀 더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브옵스에서 그러면 플랫폼 엔지니어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결국은 등장 배경을 알아야지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DX라고 하지만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예전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지금처럼 몸값이 비싸지 않았고 저희 같은 클라우드 엔지니어들이나 데브옵스 엔지니어들도 사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 지나가면서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다들 월급 많이 오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고 기존의 제조기업들도 점점 소프트웨어를, 사실 LG전자도 예전엔 그냥 제조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발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이런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잘 메인테인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잘 고객에게 엔드 유저에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예전에는 그냥 온프렘에서 서버 구매해가지고 한 대 한 대 세팅하고 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을 굉장히 잡아먹고 있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때문에 이제 뭐 실제로 API를 통해서 자원을 호출한다든지 아니면은 쿠버네티스라든지 뭐 레디스라든지 이런 기존의 온프렘에서는 도입을 하기 어려웠던 그런 솔루션들을 훨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데브옵스가 계속해서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MSA로 가면서 좋아진 게 데브옵스로 해서 디플로이를 하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자동화해서 디플로이를 하는 게 훨씬 쉬워졌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돼 가지고 클라우드로 가고 그다음에 사실 온프렘에서도 보안 관련 위협은 있었겠지만 클라우드로 가면서 보안 위협이 더 증가를 하고 그리고 데브옵스 쪽에서 데브섹옵스라고 해가지고 보안 관련 부분을 좀 더 빨리 적용을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보안 관련 거버넌스들을 체크리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코드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면서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 데브옵스로 제공을 하는 솔루션 툴셋에 대해서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자라는 게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이렇게 길게 쓰여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데브옵스 개념에서 SR이라는 개념도 같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게 플랫폼 엔지니어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 그림으로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시죠? 개념도 눈에 잘 들어오고. 그래서 데브옵스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개발자들이 그 개발 환경을 세팅하기까지의 시간이라기보다는 개발 환경이 세팅되고 나서 내가 개발한 시점부터 실제 대부 환경에 반영돼 가지고 테스트 되기까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 코드들이 프로덕션에 반영되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어요. 좀 더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데브옵스로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이 데브옵스
개발자들이 데브옵스 솔루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뭐 깃브랜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오토메이션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마다 다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너무 공부할 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SRE라고 해가지고 이런 논펑셔널한 요소들을 중앙에서 집중해가지고 플랫폼 조직에서 관리를 하면은 좀 더 개발자들이 생산성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구글에서 나온 개념이 SRE 이고요. 여기서 이제 더 발전을 해가지고 SRE 같은 경우에는 툴셋만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자동화할 수도 있고 자동화 안 할 수도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은 이러한 데브옵스 관련된 툴셋들을 플랫폼화 해가지고 개발자들이 셀프 서비스 할 수 있게 하는 게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들인데 굉장히 많죠. 보시면은 뭐 그 모니터링이나 옵저버빌리티 관련된 부분부터 CI/CD 그 배포를 어떻게 할 건지, 블루그린 뭐 배포할 건지, 피처 플래그 세울 건지, 그리고 테스트 오토메이션은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적용을 할 건지, 모듈 테스트 적용할 건지, 뭐 유닛 테스트 적용할 건지, 우리는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CI/CD 파이프라인에서 매번 적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매번 프로젝트마다 고민을 하려면은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뭉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 관련해 가지고 퍼펫이라고 뭐 엔서블이나 아니면 셰프 같은 거 사용하시면서 퍼펫도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자동화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그 흐름 자동화 관련된 솔루션인데 이쪽에서 스테이트 오브 데브옵스 레포트라는 걸 매년 발행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올해 발표된 가장 따끈따끈한 레포트인데 보시면은 결국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밑에 있는 것들은 사실 그냥 데브옵스의 장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보시면은 데브옵스가 진화될수록 IDP라고 해가지고 인터널 디벨로퍼 플랫폼 엔지니어링 관련된 것들이 이제 자동화돼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개발자한테 전달이 될 때는 인터널 디벨로퍼 플랫폼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에 사용되는 툴들인데요. 보시면은 되게 많죠. 잘 안 보이죠. 제가 큰 자료를 그냥 캡처를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데 이만큼 많다, 부담스럽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모니터링 쪽을 IDP랑 연결해 가지고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는 기시랑 인터널 디벨로퍼 플랫폼만 연결을 해 가지고 일단 내부적으로 개발자들 사이에 정보 전달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조합으로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도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예전에는 사실 그 뭐 CI/CD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코드라든지 그리고 모니터링 로깅 이런 관련된 부분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자원 자동 배포 관련된 부분도 같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거 발표 오면서 사실 중간에 나가시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조시더라도 어쨌든 다들 앉아 계시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적용 사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실제 적용 사례인데 이제 네, 저희 그룹 자매사인 모사입니다. 근데 제가 일단은 저희 윗분께서 어쨌든 회사 이름을 까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엘사라고 적었고요.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자가 회사 안에 많은 경우도 있고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할 때마다 저희 같은 LG CNS 같은 SI 회사에다가 외주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B2B나 내부 사용 시스템이 대부분인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같이 컨설팅을 하고 구축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B2B나 내부 사용 시스템이다 보니까는 B2C 시스템처럼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변경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원 사용량이 많지 않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기도
퍼블릭 클라우드 AWS를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그냥 VM으로 그 웹아스 DB 3티어 구조로 사용을 하시기에는 약간 자원 사용이 너무 좀 방만하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로,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적용을 해가지고 컨테이너도 적용하고 쿠버네티스 적용을 하면서 자원을 최적화하면서 디자인이라든지 인프라 표준이라든지 개발 표준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성을 높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에 대한 포인트는 그 각 고객사에 따라서 각 본인이 계신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플랫폼 엔지니어링 도입의 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개발 표준도 만들고 그리고 아키텍처 표준을 수립을 한 다음에 이걸 전체를 자동화하는 이런 식으로 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의 요소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을 시킬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부터 많이들 도입을 하셨었죠. 그러니까는 B2B 기업도 마찬가지고 B2C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제공을 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일관된 UI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엔드 유저들한테 그 일관된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디자인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이걸 도입을 하면서 피그마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실제로 기획자랑 개발자들이 화면에 대해서 좀 더 같은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기존에는 이제 PPT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었죠. 그 다음에 스토리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는 프론트엔드를 리액트를 사용을 했는데 보통 사용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코드 에셋을 다 미리 만들어 가지고 디자인 시스템에 만들어서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개발을 할 때 당연히 많이 사용하는 그리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되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성이 좀 많이 향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MSA를 도입을 하면은 해당 서비스에 가장 맞는 최적화된 언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사용을 하는 걸 권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뭐 유튜브를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건 파이썬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프론트엔드는 리액트에다가 타입스크립트에 리액트를 사용을 하고 백엔드는 자바의 스프링부트 사용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표준을 잡았고요. 표준만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뭐 SSO 연동이라든지 메뉴 관리라든지 코드 관리라든지 로그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미리 라이브러리를 개발을 해가지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API들을 미리 개발을 해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각 개발자들이 내가 이번에 개발을 하는 서비스의 펑션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좀 더 그 생산성이 많이 올라갈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는 B2B 시스템 대상을 B2B로 회사 내부 시스템의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표준으로 잡고 미리 개발을 했었는데 근데 어제 뭐 띵큐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계 모듈에 대해서 미리 개발을 해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응용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프라인데요. 여기가 이제 기존에는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안 하셨었는데 사실 쿠버네티스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게 예전에 온프렘을 사용을 할 때는 사실 아키텍처가 다 똑같았거든요. 웹아스 데이터베이스에 앞단에 L4라든지 L7 스위치 두고 그래서 다 똑같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서 아키텍처가 굉장히 창의적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EKS를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하더라도 인그레스 서비스 파드 구조로 쓰시는 고객도 있고 서비스 파드로 쓰는 데도 있고 인그레스도 뭐 엔진엑스 인그레스도 있고 ALB 인그레스도 있고 이게 또 AWS 다르고 구글 다르고 MS 달라가지고 비용을 최적화하려면 ALB 인그레스가 좋고 그 다음에 ALB 인그레스보다는 또 뭐 내부적으로 그 운영 표준 때문에 엔진엑스 사용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마다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준 아키텍처를 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데브옵스 같은 경우도
데브옵스가 개발자들의 창의성을 말살시킨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회사에서는 뭐 창의력이 중요하지만 그 생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표준을 다 잡아버리면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거는 다른 거 도입하고 싶었는데 왜 이걸로 들어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인 BP 세트를 다 미리 정의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꼭 이제 맨데토리로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걸 고민할 사람이 없거나 이걸 고민할 시간이 없으면은 이런 BP들을 미리 적용할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I/CD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CI/CD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모두들 CI/CD 파이프라인을 얘기하지만 다 굉장히 내부 구성은 다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자동화까지는 적용을 안 했고요. 보시면은 그냥 긴랩이랑 젠킨스 사용하고, 그리고 정적 분석을 소나큐브를 통해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표준 CI/CD 파이프라인을 그 아까 말씀드린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템플릿 코드에다가 미리 넣어 놔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시스템들 만들 때 이것들을 활용하면서 중간중간에 테스트 자동화가 필요하면은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보안 관련해서 사스트나 다스트가 필요하면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 긴랩 사용하시면은 긴랩으로 깃 사용하시고 긴랩 CI/CD로 이제 그 배포도 같이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 뭐 깃은 다른 걸 사용하시더라도 젠킨스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각각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를 해가지고 둘을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오픈소스 비용 적게 드는 걸 최우선으로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깃이나 CI/CD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픈소스로도 충분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AC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표준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잡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표준이 있으면 생산성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플랫폼 엔지니어링으로 묶을 수 있었던 굉장히 큰 발전 중에 하나가 저희는 IA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에즈 코드라고 해가지고 뭐 AWS 리소스라든지 아니면은 쿠버네티스 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뭐 헬름 차트라든지 테라폼, 그리고 뭐 플루미 사용하시는 쪽도 있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사용하시는 쪽도 있고, 이런 식으로 코드화하면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각각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만들고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으로 가면서 표준 코드들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도 그 셀프 서비스 포탈에서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프 서비스 포탈에서 실제로 적용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운영을 할 때는 그냥 콘솔 들어가서 그때그때 변경을 해야 되느냐, AWS나 애저나 이런 쪽 리소스들은 콘솔에서 많이들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IAC를 한 5, 6년 동안 계속 쓰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처음에 SI 프로젝트 할 때 인프라를 코드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할 때도 이 코드를 뭐 같이 코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해서 적용을 하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프라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CI/CD 파이프라인으로 자동화해서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표준화하고 자동화하고 패키지화하고 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의 인터널 디벨로퍼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쪽 고객사에 적용을 한 건 백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띵큐에서는 포트 적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솔루션들을 이것저것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저희는 비용이 안 드는 오픈소스 솔루션을 좀 중점적으로 본 것도 있고요. 백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포티파이에서 본인들이 사용을 하다가 오픈소스화 해가지고 바깥으로 공개를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백스테이지를 본 이유는 이게 오픈소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장에 열려 있다 보니까는 그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플러그인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오픈되어 있는 소스 베이스로 이것저것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백스테이지를 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뭐 국내 포럼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용자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인프라 프로비저닝 자동화하는 거를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보여드린 템플릿을 플랫폼 이 IDP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뭐 서비스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기존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코드 템플릿을 통해 가지고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깃 레파지토리를 만들고 카피해 가지고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자원들 만드는 거를 인프라 자원 만드는 거를 이 IDP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뭐 신규 네트워크 자원 생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이 CIDR을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정의를 해놨던 베스트 프랙티스나 우리 회사의 표준에 맞는 인프라 자원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게 20분을 어떻게 채우지 했는데 26분이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입을 함으로써 생산성이 좋아졌다라는 얘기고요. 네, 생산성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시스템 간의 일관된 품질은 보장을 하는데, 네, 창의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아닌데. 네, 이 장표는 버리는 장표인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손 들어 주시고요. 3분 질문 받으면 되나요? 네, 더 받으셔도 됩니다. 네, 엄청 땀나네요. 네. 마이크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요즘에 그 깃, 게릿, 뭐 깃허브 뭐 이런 게 그 저희 그 소프트웨어 체인지 툴 같은 거 보면 네네. 리뷰하는 툴 이런 깃 랩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제 어떤 추세가 있는지 왜 깃 랩을 요즘 많이 쓰는지 저희 쪽은 게릿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네. 뭐 오픈 소스랑 뭐 그 상용 서비스 이런 것들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세 가지를 좀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빗버킷이랑 깃랩이랑 깃허브.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보는 건 이렇게 세 가지 솔루션이고요. 게릿은 사실 구글과 LG전자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게릿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얘도 이제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플러그인을 어떻게 도입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사용하는 씬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사실 익숙한 거는 깃랩이나 깃허브나 빗버킷 이렇게 세 가지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보통은 SI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아니면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처음에 깃 도입을 하실 때는 깃랩을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이게 얘만 공짜거든요. 얘만 공짜고 나머지 두 개는 돈을 내야 되고 둘 다 꽤 비싸요. 빗버킷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고 깃허브도 좀 많이 비싸서, 그래서 깃랩을 좀 편하게 쓰시는 게 비용 때문인 부분이 크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깃을 실제로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뭐 필수 리뷰어라든지 아니면은 머지할 때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걸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깃랩도 그 유료 버전이 있어서 깃랩 유료 버전이라든지 빗버킷이나 깃허브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깃랩 같은 경우에는 깃랩 CI/CD라고 해가지고 이제 젠킨스 비슷하게 CI/CD 해주는 솔루션이 있고, 깃허브는 깃허브 액션이 있고, 빗버킷 같은 경우에는 뱀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다음에 이제 무슨 솔루션을 구매할 것인지는 CI/CD 솔루션을 어떤 걸 엮을지에 따라서 또 좀 많이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깃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 프로젝트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고요. 저는 빗버킷을 좋아하는데 빗버킷에서 리뷰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제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전에 세팅할 수 있는 부분들, 권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깃허브에다 깃허브 액션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건 아무래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오픈 소스들이 대부분 깃허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깃허브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깃허브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비용도 어느 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예, 강의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창원에서 지금 데브옵스 조직을 이제 셋업 중인데 네네. 오늘 들은 거에 이제 SRE가 결국은 거버닝 조직에 해당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거버닝도 하시고 엔지니어링도 예, 하시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셋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데브옵스의 힘을 더 실어야 될지 SRE 힘을 실어야 될지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정하면 좋을까? 이런 조언이 좀 받았으면 그게 좋겠어요. 이제 사실 저희가 데브옵스 컨설팅도 가끔 해드리는데 하다 보면은 조직마다 상황이 되게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CI/CD 파이프라인만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조직도 있으시고, 우리는 그 데브옵스로서 계속 학습해 나가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조직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시스템들에 다 일관되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SRE 쪽을 중점을 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뭐 그 개발자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은 데브옵스 쪽에 뭐 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질문 받고, 네,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검색해 보시면 저 나올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은현 팀장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